DA 컨버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먼저 결선부터 진행을 할게요. 지금 배선이 AD 컨버터 돼 있으니까 이어서 그냥 바로 연결을 할 겁니다. 전원부터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옆에서 그냥 플러스 따서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다 연결하고 24V는 24V에다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AD 컨버터는 아까 했던 대로 원래대로 그냥 놔둘게요. 24V, 그러니까 10V 전원 채널 1번에다가, 그리고 0V는 컴 단자에다가 연결되셨나요? 자, 여기 있는 CC링크 라인은 그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A는 A끼리 접해서 A에서 A로 점프 뛰시고, B는 B끼리, G, 디지털 G는 G끼리, 이 옆에 있는 DA 컨버터는 AD 컨버터와는 반대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디지털 신호로 입력을 통신으로 받으면 아날로그 신호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압이나 전류 값이 출력이 나옵니다. 전압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테스터기가 필요하는데, 테스터기 역할을 하는 게 여기 로드라고 걸려있는 볼테이지 인디게이터, 즉 이게 테스터기예요. 전압을 표시하는 거. 그래서 채널 1번, DA 컨버터의 채널 1번에 V 플러스에서 볼테이지 인디게이터의 플러스에 연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컴 단자를 연결을 한 다음에 이거를 0V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9번, 앞에 있는 AD 컨버터는 1번 국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뒤에 있는 DA 컨버터는 스테이션 넘버에 2자가 올라가 있어서 2번 국번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AD 컨버터 또는 DA 컨버터 모두 속도는 보레이트, 저기 뭐냐, B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레이트는 전부 다 0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되고요. 통신 속도는 맞아야 되니까. 되어 있으신가요? 그렇게 다 세팅이 되었으면 프로그램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작업했던 거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다가 레이블을 하나, DA 컨버터라고 줄 건데, AD 컨버터에서 이제 설정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일단은 CC링크 모듈 안에 들어가서 실제 연결된 게 이제 2개가 연결이 됐죠. 하나 연결된 게 아니라 2개가 연결이 됐죠. 그래서 토탈 모듈 커넥티드에서 2라고 입력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아래에 있는 스테이션 인포메이션을 클릭을 해보면 이제 2번 국도 리모트 IO 스테이션이 아니라 리모트 디바이스 스테이션이 되겠죠. 점유 국수는 똑같이 1국을 점유를 합니다. 즉 위에 있는 게 AD 컨버터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게 DA 컨버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드 누르시면 되고, 초기화 등록 수순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국번은 처리가 끝났던 건데 지금 다시 1번 채널로 옮겼잖아요. 여기 지금 1번 채널로 다시 옮겼잖아요. 아까 제가 테스트로 3번 채널 했었는데 지금 1번 채널로 다시 옮겼으니까 여기 등록 수순에서 여기 4 값을 다시 1 값으로 넣을 거고, 이동 평균 처리를 뭐 2값 정도로 이렇게 16회 평균 또는 3값을 넣어도 되죠. 1번 채널 64회 평균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AD 컨버터는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놔두고, 2번 채널, 그러니까 2번 채널이라네, 2번 국, CC링크의 2번 국이 DA 컨버터이기 때문에 2번 스테이션도 등록 수순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얘네가 같은 회사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모트 X의 18번이 오프가 온이 되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18번은 앞에서 32점을 먹었으니까 1038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국에서 얘는 2번 국에서 온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2번 스테이션에서 이게 등록 수순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어드레스가 18번지라는 거는 1번 어드레스에서 X1000부터 32점을 점유를 하니까 X103F, F1F까지 먹는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먹는 거는 이거 다음부터니까 X1020부터 X103F까지 점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18이니까 여기다가 18 값을 더하면 X1038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해되셨나요? 근데 어차피 2번, 국번을 타고 들어오니까 여기는 그냥 18번만 쓰면 된다고요. 1038로 쓰는 게 아니라. 이해됐죠? 그런 상태에서 이것도 똑같아요. 교재를 참고를 해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 교재 참고해보면 얘도 이제 어드레스는 AD 쪽 건너뛰면 DA 쪽인데 DA도 보시면은 똑같이 이러한 등록 수순을 받습니다. 18번, 19번 뭐 이런 게 해가지고 RX 18번이 ON이 되었을 때 RI 18번을 뭐 해라 뭐 이런 게 다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처리 값을 리모트 워드의 라이트 메모리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DA 컨버터잖아요. DA 컨버터이기 때문에 출력 범위, 출력 채널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메모리 값을 확인을 해보면 리모트 워드의 라이트 메모리 요거 지금 0번하고 1번 메모리는 실제 디지털 값을 집어 넣으면은 전압으로 변환되는 거 이제 그 메모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리모트 워드의 라이트 메모리 요 두 개는 지금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디지털 값을 넣으면 전압으로 변환돼서 나가는 거고 우리가 설정할 건 어디냐면은 리모트 워드의 2번지 하고 3번지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모트 워드의 2번지 를 설정을 할 건데 리모트 워드의 2번지에서 어떤 값을 설정을 해야 되냐 요건데요. 아날로그 출력 허가 금지 설정입니다. 그래서 2번을 가보면 이거죠. 채널이 우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듈은 채널이 1번 채널, 2번 채널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채널을 허용을 할 거니까 여기에다 1 값을 집어 넣어야지만이 변환 허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리모트 워드의 2번지에다가는 1 값을 넣어야지 채널 1번이 변환이 되는 겁니다. 설명하다가 이해 안 되는 건 그때그때 질문하십시오. 마찬가지로 18번이 ON이 되었을 때 리모트 워드의 3번지 어드레스에다가는 3번지가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출력 범위하고 홀드 클리어를 설정하는 값인데 일단 출력 범위부터 채널 1번의 출력 범위를 마이너스 플러스 10V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금 출력 범위 측정하는 게 전압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압 출력이 나오는데 그게 여기 있는 테스터기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전압 테스터기 때문에 전압으로 출력을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채널 1번을. 그러니까 채널 1번을 프라마이나 10V로 출력을 내보내고 싶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채널 2번은 쓰는 게 아니니까 그냥 디볼트 값으로 0을 넣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홀드 클리어가 있는데 이 홀드 클리어가 하는 역할은 CPU가 스탑이 되었을 때 경우에 따라서 CPU 연산을 멈추고 스탑이 될 수도 있죠. 그러한 경우에 DA 컨버터에서 출력 내보내던 전압을 만약에 5V를 출력을 내보내고 있다가 CPU가 스탑이 됐어요. 그때 0V로 바꿀 건지 아니면 내보내던 전압 5V 그대로 내보낼 건지 이걸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해진 게 없고 그 기기의 상태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문을 조절을 한다. 얘에 의해서 수문을 조절하는데 CPU가 멈췄어. 그럼 수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되고 닫을 수도 있는 거죠. 그 판단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흘러가던 물이니까 그냥 흘러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수문이라고 치면. 아니면 아예 닫든가. 뭐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홀드 클리어 얘기입니다. 그래서 홀드를 하면 나가던 출력 전압 그대로 에러가 나도 그대로 나가는 거고 클리어를 하면은 5V 나가고 있다가 CPU가 스탑되면은 0V로 떨어집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우리가 클리어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채널은 어차피 안 쓰니까 그냥 0값 줄 거고 1번 채널은 홀드로 클리어로 설정하기 위해서 0값을 줄게요. 그래서 0000 3번은 0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설정하면 되고 그 밑에 있는 등록 수순은 AD 컨버터 할 때랑 똑같아요. 이 등록 수순이 얘네도 사람이니까 그 기기마다 다르게 하면 쓰는 사람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얘도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previous set, 그래서 previous same as previous set 18 했을 때 RY 18번도 온 시키고 RY 19번도 온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set new RX 18번이 오프가 되면 RY 18번도 오프를 시키면 되고요. RX 19번이 ON이 되면 RY 19번은 오프를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냥 등록 수순이에요. 이 순서에 의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AD 컨버터랑 똑같이 돌아가면 됩니다. 처리 됐나요? 다 되셨나요? 대부분 여기 헷갈려서 온오프를 잘못 설정해서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4개는 아까 AD 컨버터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등록하는 순서라서 RX18번이 ON이 되면 RY18번을 ON을 시키고 RY19번도 ON을 시켜라. 이 얘기를 이렇게 두 줄로 표시를 한 거고 이렇게 두 줄로 표시를 한 거고 그 뒤에 RX19가 오프가 되었을 때 그리고 RX19가 ON이 되었을 때 RX18번이 오프가 되었을 때 그리고 RX19가 ON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되냐면은 RY18번을 오프 시켜야 되고 그리고 RY19번은 오프를 시켜야 되고 이런 거죠. 오프, 온, 오프죠. 그래서 요거 값을 그대로 오프, 온, 오프를 시킨 거죠. 되셨나요? 설정 끝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 등록순서 엔드를 다 눌러줘야 돼요. 엔드를 눌러주지 않으면 설정 값은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그 초기화 등록 지시하는 거는 AD 컨버터든 DA 컨버터든 한 번에 다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매뉴얼에 보면은 이걸 동시에 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병렬로 X10 아니다. CC DA 출력 아니다. 레디 초기화 요구 이렇게 병렬로 해도 된다라고 매뉴얼은 되어 있는데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초기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뒤에 있는 거 9번 뒤에 거 얘가 지금 DA 컨버터가 2번 국번이잖아요. 그래서 2번 국번의 초기화 요구 신호 X1038 신호를 초기화 요구 신호로 잡는 게 한 번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X1038번 즉 2번 국번에서 초기화 요구가 있을 때 초기화를 지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1번 국번과 2번 국번이 동시에 다 초기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화가 완료가 되면은 SBOF 신호가 뜨고요. 완료가 됐으면은 초기화 지시 신호는 굳이 세트 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리셋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요거 하나만 바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다시 1번 채널로 바꿔 놓을게요. 아까 원래대로 CC AD 1번 변환 완료 신호에다가 이 부분도 move CC 변환 값에서 AD 채널 1번 원래대로 그대로 바꿔놨고요. 그리고 이 값을 터치에다가 아까 뿌린 것도 그대로 나누기 AD 채널 1 값을 K40으로 나눠서 AD 채널 1번이 아니라 이름 뭘로 했었죠? D0?
그냥 D0가 아니었는데 채널 3이라고 해놨네요. 채널 1로 바꿀게요. F8번 나누기 AD 채널 1 값을 K 40으로 나눠서 컨트롤 C X 이름이 CH CH라고 하니까 헷갈리겠다 그죠? AD 왜냐면 DA도 전압값으로 내보낼 거라서 그래서 여기를 AD 전압값 이렇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AD 컨버터 처리를 했던 거고요. DA 컨버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신호가 됐으면 CC링크 준비가 됐으면 여러분들 교재는 그 다음 페이지에 프로그램은 돼 있어요. 등록선 집어넣는 거랑 여기 DA 컨버터 여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링크가 준비가 되고 CC의 DA 컨버터에 초기화 DA 레디 신호를 하나 따올게요. CC 컨버터 CC 링크 모듈에 DA 컨버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 신호. 이게 준비가 되었으면 무보 DA 컨버터의 채널 DA 채널 1번의 1값이라고 DA CH 1값이라고 이름을 줄 거고 여기다는 CC DA 1 번에다가 이렇게 값을 집어 넣을 겁니다. 물론 DA CH 1 값은 지금은 자동 변수로 그냥 만들어 놓을 거예요. 아까 AD 컨버터는 이렇게 하고 끝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신호하고서는 그냥 값을 읽어와보면 끝이었는데 DA 컨버터는 이 디지털 값을 메모리에다 집어넣으면 제가 변환을 시작을 합니다. 변환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실제 단자로 출력을 내보낼 거는 한 번 더 명령을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실제 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전기 신호를 주면 기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신호가 있냐면 출력 허가 신호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DA 컨버터의 경우에는 읽는 거 문제가 안 돼. 밖에서 어떤 상태값을 내가 읽기 때문에 중간에 차단할 이유가 없는데 출력의 경우에는 내가 전압값을 내보내면 실제 기계가 움직이는 거니까 거기에다 차단하는 용도로 하나를 더 신호를 만들어 놨어요. Y0번, Y1번에다가 아날로그 출력을 허가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컴파일하고 들어갈게요. 설정했던 CC링크 등록 수순에서 설정을 했던 요 값은 변환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제한 값이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실제 변환된 값을 출력을 내보낼 거냐 말 거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력을 내보내면은 바로 기계가 움직이는 거니까 한 번 더 주의를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변환이 다 완료된 다음에 출력을 내보낼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제한 값을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줘야지만이 출력이 나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F7번 코일로 CC DA 출력 허가 신호를 이렇게 줘야지만이 1번 채널로 값이 나가고 만약에 2번 채널에 출력을 허가하겠다 그러면은 Y10 두라나 신호를 오늘 줘야지 2번 채널이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컴파일 하고요. 라이팅을 해서 전원 껐다 키면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PLC 전원 다 껐다가 PLC에 런 신호가 들어왔을 때 리모트 모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CC링크 준비 신호하고 DA 레디 신호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신호가 이렇게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DACH 1 값에다가 여기 DACH 1 값에다가 여러분들이 2000 값을 넣으면 출력 값으로 5V가 출력이 이렇게 나갑니다. 만약에 3000 값을 넣으면 7.5V가 뜨겠죠. 3000 값을 넣으면
이렇게 7.5V가 뜬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면 왜 이렇게 안 보여? 한쪽만 보이네. 그렇지. 닫으면 안 보이나? 신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당연히 돼야겠죠. 이렇게 하면 보이겠네요. 아유, 화면이 넘어가니까 안 보이네. 여기서 지금 만약에 1000 값을 주면은 2.5V가 뜨겠죠. 1000이라는 값을 내보내면 2.5V가 나오고요. 2000 값을 넣으면은 아까도 보여줬던 것처럼 5V가 뜨고요. 3000 값 주면은 7.5V, 4000 값 주면은 10V가 뜨겠죠. 되셨나요? 되시나요? 1V 내보내려면 400 주면 되겠죠. 400 주면 1V겠죠. 네, 이렇게 동작 안 되는 사람 질문. 자, 일단 터치에다가 설계를 좀 해야 되니까 이 그래프 조금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어디로 옮길까 애매하네. AD 채널 얘는 이제 1번으로 바꿔야 되고, AD 값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쪽으로 이쪽으로 왼쪽으로 좀 치우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통으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DA 채널 1번 값의 출력 값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는 D1번 값으로 입력을 받았는데, 여기 D 제로 값으로 받았는데, 요거를 D1번으로 해서 입력 허가를 하고요. 입력 허가. 그리고 비율 설정을 해가지고 입력할 수 있는 범위를 아예 박아 놓을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부호 표시를 할 거고요. 표시를 100,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볼테이지 인디게이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표시가 가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상수 0 상수 MSB 2의 보수 처리해가지고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100으로 했냐면은 10.0이 입력하면 100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거고, 표시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자릿수에 소수점 자리 한 자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보이는 거는 아까 그대로 다 복사했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D1 값으로 값을 입력을 받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비율을 설정한 이유는 입력 받을 때 터치 자체에서 아예 10V를 플러스 마이너스 10V를 못 넘어가게끔 막으려고 비율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요거는 이제 된 거고, 요거를 1V씩 증가 감소하는 거는 비트 스위치를 하면 되겠죠. 비트 스위치. 그래서 비트 스위치 중에 모양 중에 화살표 모양 여기 있으니까 이런 걸로 위에 방향, 요거는 M0 버튼 쓰겠습니다. 그냥 비트 모멘터리로 M0, 명판에다는 일씩 증가, 가운데 정렬 확인. 색깔이 잘 안 보이죠? 문자열 색상을 파란 걸로 약간 굵게 스트로크, 글꼴이 설정이 안 됐다네. 아니면은 이미지 글꼴로, 이미지 글꼴 중에 좀 굵직한 게 헤드라인, 둥근 헤드라인 아니면은 헤드라인, 둥근 헤드라인 확인.
확인. 이렇게 하면 이제 일식 증가, 이제 글씨가 크게 보이죠? 굵게 처리 안 해도. 네, 오케이. 됐고. 하고 일식 감소 버튼을 모양을 달리해서 아래쪽 버튼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M1번 어드레스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식 감소. 증가가 아니라 얘는 일식 1V씩 V가 1V씩 1V 증가 1V 감소. 이거는 1V 명판에 1V 증가. 근데 이건데 이거를 PLC에서 프로그램을 짜기가 싫으면 버튼 자체에 연산 기능을 쓰면 되죠. M0 버튼을 눌렀을 때 연산 기능인 비교가 아니라 지연, 언터럭, 램프, 색상. 연산 기능이 여기 없었나? 확장 누르면은 연산 기능이 얘가 없었나? 셋. 워드 스위치로 하면 되죠. 워드 스위치. 이렇게 워드 스위치로, 비트 스위치 말고 워드 스위치로 하는데 아닌데. 워드 스위치 아닌데. 워드 스위치 하면 되겠다. 워드 스위치로 D1번 메모리 값을 데이터 가산, 그래서 D1번에다가 비트 스위치로 하지 말고 워드 스위치로 D1번에다가 10씩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10씩 증가가 되니까 1V씩 증가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이제 수식이 나오죠. D1번에다가 10씩 더해서 D1에다 집어넣은 거죠. 워드 스위치입니다. 안타도 똑같고. 이렇게 하면 일식 증가가 되는 버튼이고, 반대로 요거는 D1번인데 워드 스위치 똑같은 거. 워드 어드레스는 D1번인데 D1번의 데이터를 감산하는 거죠. 10씩 빼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D1번에서 10씩 빼면 되는 거죠. 1V 추가 감소를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D1, 이것도 D1, 오케이. 이렇게만 처리를 하면 이제 D1 값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얘대로 화면 전송을 해 놓고요. 이제 PLC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겠죠.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DACH1 값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Shift F3번 런중 수정, F5번 SM400 값으로, F8번 곱하기 글로벌 설정 하나 할까요? DA 채널 1번 전압값이 아니죠. 디지털 값이죠. DACH 1번 전압값이죠. 전압값으로 D1번에서 입력을 받는 거죠. 지금 DA 컨버터에 CA가 아니라 CH1번 채널 1번의 전압값으로 D1번에서 전압값을 받는 거죠. 그래서 F8번 곱하기 DACH1의 전압값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K40을 곱하는 거죠. 아까 우리 AD 컨버터 했을 때는 나눴으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곱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DACH1 값으로 바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는 16비트, 이게 32비트 메모리죠. 앞에 16비트니까 얘는 32비트로 잡히죠. 그잖아요. 근데 여기는 16비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변환을 원래는 해줘야 돼요. 변환을 안 해줘도 동작은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얘가 32비트 데이터 값이기 때문에 16비트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16비트로 처리해주는 명령이 워드예요. 워드 명령이어서 F8 워드 DA
CH1번의 32비트 값을 DA CH1 값으로 처리를 해주면 끝나죠. 그래서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터치해서 여기 지금 일갑 얘가 떨리는 이유가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구나. 얘를 건들면 안 되는 게 여기 지금 나눴잖아요. 그죠? D0는 몫이 들어가고 D1에 나머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D1 쓰면 안 되고 D2 써야 되네. 하나 바꿀게요. 이거 D2로 바꿀게요. D2. D1에는 위에서 나눈 나머지 값이 들어가니까 이 값을 건들면 안 되고, 요거를 D2로 지금 글로벌 레벨에서 D2로 바꿨습니다. D2로 바꾸고, 다시 쓰기를 하면은, 터치도 바꿔야겠죠, 당연히. 네, D2로 지금 바뀌었고요. 이제 안 떨리죠. 그런 상태에서 터치에서도 D1이 아니라 전부 다 D2로 바꿔야겠네요. 얘도 D2.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것도 전부 다 D2로 바꾸면 되죠. 어드레스 D2, 위에 것도 D2. 얘도 어드레스 D2, 이 아래 것도 D2. 그래서 화면 전송. 물론 지금 문제되는 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9.8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1V 증가하면 여기다가 또 10을 그러니까 1을 또 더하면 어떻게 돼? 10.8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한을 걸자면 원래는 걸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어떤 제한을 F8번 크거나 어떻게 해요? K D2 값이 도학에서 뭔가 D2 값이 입력이 되면은 여기에서보다는 이 윗단계에서 한번 처리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F8번 크면 어떻게? DA CH 1번 값이 K100보다 크면 K100보다 크거나 또는 5화로 해야 되니까 작으면 언제 마이너스 K-100보다 작으면 F8 얘는 move K100을 DACH 그러니까 제한을 걸어줘야 되니까 DACH 1 값에다가 넣어줘야 되고 요거는 반대로 마이너스 100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V를 넘어가지 않게끔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한사항도 걸어주는 게 적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얘를 돌려보면 터치해서 안 보일란가? 터치해서 입력을 만약에 2.3V를 입력을 한다. 그럼 출력이 이렇게 2.3V가 나오는 거죠. 확인되시나요? 네. 이 상태에서 1V 증가 버튼 누르면 3.3V가 나오죠. 4.4 이렇게 증가되다 보면은 만약에 9.3인데 여기서 1 증가시키면 10.3이 내보내는 거잖아. 근데 10.3을 내보내면 안 되고 그냥 10V가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잘못됐네요. 메모리를 저기 했구나. 잠깐만요. 요 값을 바꿀 게 아니라 어떤 걸 바꾸냐면은 D2 값. 우리 지금 D2 값으로 입력을 받잖아요. 요걸 전 여기 했어야 되는데 DACH 1 전압값인데요. 잘못했네. 요게 아니라 DACH 1 전압값. 잘못 봤네. DACH 1 전압값.
이렇게 해서 10V 이상은 안 나가게끔 아예 사전에 차단을 시켜야 되겠죠. 네, 라이팅이 다 됐고, 뭐야. 라이팅이 안 된 것 같으네요. F10부터 F3, F10부터 F4. 왜 안 됐어? 라이팅. 다시 쓸게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6.5V를 입력을 했다. 그럼 6.5가 출력이 나가는데 1V 증가 버튼 7.5, 8.5, 9.5에서 한 번 더 누르면 10.5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거는 거죠. 이렇게. 얘도 뭐야? 뭐지? 뭘 잘못 봤지? 이거 잘못됐구나. 요 뒤에 요거를 잘못 넣었죠? Sorry. Shift F3번. 여기가 DACH1 전압값인데 DAC 이름을 잘 줘야 되는데 요거를 DACH1 전압값으로 해야 되죠? 공간이 작을 테니까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F8 마이너스 100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다시 sorry. 그러니까 원래 사용자 전압이 만약에 6.7V였다. 6.7이 나가고 있는데 1V 증가하면 7.7, 8.7, 9.7 출력이 나가는데 더하면은 그냥 10V가 이렇게 나게끔 만들어줘야 맞다 이거예요. 더 높은 전압을 출력을 내보내면 안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 마이너스 출력 나갑니다. 마이너스 나가죠? 자, 여기까지 DA 컨버터 질문. 요 프로그램 여기까지 한 거 터치랑 같이 해서 보내놓을게요. 컨트롤 세이브, 레트 세이브 에즈 HMI 합한 거. 터치도 그래서 저장해서 2개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전송 추가. D드라이브 공사 PLC 폴더. 네, 질문하십시오. 안 되는 거.